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유승민 의원 지지방송 잡수다의 좋은 집입니다. 유승민 의원 지지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재 정치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유승민 의원님 원내대표 연설이죠. 저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연설이죠. 저 방송이 풀로 보면 한 40분 조금 넘습니다. 제가 한 열 몇 번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풀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유승민 의원이 희망하는 정치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방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유승민 의원 지지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치 상황. 자, 현재 보수통합,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승민 의원이나 개혁보수,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야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져야 됩니다. 아주 쉽게 제가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상태로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한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 여론이 되고 그런 게 현실화돼야 유승민 의원이나 개혁보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을 때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갔지, 우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갔죠. 물론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다시 원상 회복되고 이러는데 자유한국당이 똥볼을 또 많이 차서 다시 원상 회복됐는데, 요번 조국 사태로 우리 이 자유한국당을 딱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전에는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 이랬지만 요번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오르면서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자기들이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 좀 그런 뉘앙스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태로 총선을 치러도 어느 정도 성산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유승민 의원인데는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보수는 이제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혁하지 않고는 망한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그런 여론이 우세해져야 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신용이라도 하겠죠. 개혁하는 신용이라도. 그러면 그 개혁하는 신용이라도 할 때 친박도 좀 쳐내고 유승민 의원인데도 러브콜도 보내고 좀 개혁하겠다는 이런 이미지가 될 때 개혁보수도 탄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유시민 따라하는 게 버릇이 돼가. 결론은 한국당이 어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한국당이 어려워져야 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제가 잘 나가고 민주당이 좋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개혁보수가 입지를 다지려면 지금의 한국당, 물론 개혁하고 쇄신한 한국당은 저도 지지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당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이 자유한국당에 팽배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도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있고, 자유한국당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개혁 성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원하죠. 개혁해야 민주당하고 붙어가 성산이 있으니까.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개혁을 원하겠죠. 반대로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 텃밭 지역구 의원들은 굳이 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 자유한국당 내에 양 세력에 개혁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받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기본 전략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정오감을 심어주고 그 반문 정서, 반민주 정서를 자극하는 그 전략입니다. 그 전략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가장 쉽게 통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되게 미우면 그 미운 사람 반대, 그 사람하고 싸워주는 사람이 고맙거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내 문재인 싫어하고 민주당 싫어하는데 그 막 퍼봐주고 욕하고 해주면 대리만족 느끼고 좋죠. 근데 우리 유승민 의원 지지층에서도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승민 의원 지지층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자,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위기가 와야 유승민 의원에게 기회가 온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 개혁보수 지지층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정오감,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고는 망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행동 패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문재인 비판, 문재인에 대한 정오감, 이런 걸 조장하는 거에 앞장서기보다는 보수를 개혁해야 되고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주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변화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번 총선에서 승산이 있어지는 순간 유승민 의원은 입지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개혁보수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자유한국당 자체로 승산이 있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략이 꾸준하게 그걸 강조합니다. 저 나라 망하는데,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그거 싫어하니까 자유한국당이 퍼주죠. 지금 사실 우리 유승민 의원 지지층 중에서도 만약에 이번 총선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래서 3파전으로 어느 자기가 있는 지역구에 붙었다. 자, 여론조사가 막 나오잖아요. 민주당 뭐 30, 자유한국당 20, 박빙으로 나오고 바른미래당은 뭐 아예 4표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우리 유승민 의원 지지층에서도 저는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이 정오감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어차피 문재인에 대한 반문 감정만 심으면 뭐 유승민 의원 지지층도 결국은 자기들 찍어준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야, 그렇게 싫은데 어차피 민주당에 표 안 주는데 그러면 믿고 싫으면 민주당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표 줄 거다 이거죠. 마찬가지 민주당도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민주당 이야기는 안 하냐면 유승민 의원은 보수 정치인이니까 보수에서 유승민 의원이 입지가 다져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진영에서 입지가 다져지지 않고는 뭐 대권을 꿈꾼다 이런 거는 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동의 정치, 상대 진영에 대한 정오감을 조장하는 정치에 지금은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민주당 저도 까면 얼마든지 깝니다. 물론 잘못하는 거 많고 하지만 지금 그거를 까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일이고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 입지가 좋아진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입지가 좋아지면 유승민 의원 입지는 약해집니다. 개혁보수의 입지는 쪼그라듭니다. 이쪽이 승승장구할수록 유승민 의원은 쪼그라드는 거죠. 이쪽이 약해지고 이쪽이 위기가 와야 러브콜이 오고 뭐 상식이죠.
유승민 의원님 찾게 되고 이런 거죠. 위기가 안 오면 답답한 게 없는데 뭐하러 찾겠습니까? 뭐하러 개혁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바뀌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이걸 꾸준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인기가 없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보수 세력에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거든. 상대편 막 공격해주고 물어뜯고 막 저 나쁜 놈이다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라야 좋아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안 그렇거든. 보수가 변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개혁하고 변해야 된다. 이 소리 하니까 인기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도 그래요. 문재인 잘 까고 막 욕 잘해주고 막 민주당 나쁜 놈 캐주고 이런 방송 승승장구해요. 마찬가지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 보수 이거 토해고 이거 매국노고 이런 막 선동하는 방송 인기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양 콘크리트 지지층이 상대에 대한 정오감으로 똥들 뭉쳐 있거든. 상대방 비판해주고 상대방 까주고 이러면 그거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이번 총선 공천이 다가오고 하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 유승민 의원은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조금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정오심을 유발하는 그 정오심이 유발되면요. 결국은 이 유승민 의원이 꼭 아니라도 돼요. 그저 저 사람을 이겨줄 사람 있으면 그거 투표합니다. 반드시 유승민 의원인 필요가 없어져요. 제가 이 주장을 예전부터 했는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 어느 게 과연 우리 개혁보수나 유승민 의원에게 이득이고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게 보수 발전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정말 진정한 보수 지지자면 현재 자유한국당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수의 미래가 없는 거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임시방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몇 석 더 얻고 민주당 정권을 견제를 하고 이런 의미가 과연 있냐는 겁니다. 변해야 되지. 쇄신하고 개혁해야 미래가 있지. 우리가 뭐 정치 4년하고 치우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이 4년 뒤에 나라가 4년 뒤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나 정치는 100년, 200년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모습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 세대까지 이런 보수의 모습으로 가는 게 옳으냐? 우리가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과연 누가 진짜 보수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보수를 위하는 그런 스탠스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